이 암호화폐 세계에는요, 늘 존재하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당장 뭘 할 수 있는데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네트워크의 성공. 과연 그게 엄청난 사람 숫자에 달린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성에 달린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게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사람의 힘으로 뭉친 파이 네트워크를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곧바로 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인터링크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정면으로 비교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파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보죠. 파이의 가장 큰 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체력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엄청난 커뮤니티와 그들이 보여주는 꾸준함, 바로 그겁니다. 파이의 기반은 정말 대단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채굴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기술 중심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파이에서는 특유의 사람 냄새가 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파이의 가장 큰 숙제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매일매일 쓰는 그런 실질적인 사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 생태계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커뮤니티가 얼마나 크냐를 넘어서 진짜 가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결제 영수증이 얼마나 많이 찍히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진짜 화폐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사용성이라는 질문에 처음부터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파이가 체력이라면 인터링크의 힘은 즉각적인 추진력에서 나옵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기술, 바로 영지식 증명 GKP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주민등록증을 다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성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인터링크는 이 기술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진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 하나만 깔끔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이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먼저 AI가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진짜 사람인지 확인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는 하나도 없는 인간 증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바로 그 증명으로 봇 걱정 없이 안전하고 빠른 QR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신원 확인과 결제가 그냥 하나로 합쳐진 거죠. 인터링크는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가게 사장님들이나 개발자들이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다 되는 멀티체인 지갑부터 어떤 결제든 가능한 QR, 수수료는 거의 없고요. 심지어 상점 운영에 꼭 필요한 관리 도구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한 문장이 인터링크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바로 쓴다. 사람을 신뢰의 기반으로 삼는 건 맞는데 그 신뢰를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용성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죠. 한쪽은 끈질기게 버티는 체력, 다른 한쪽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파이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해서 체력을 길렀고 인터링크는 처음부터 쓰임새에 집중해서 추진력을 갖췄어요. 재밌는 건 이제 각자가 서로가 이미 답을 찾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이의 커뮤니티 규모 막대는 하늘을 찌르죠. 인터링크의 즉시 사용성 막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파이의 즉시 사용성 막대를 보면 이게 바로 파이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게 보입니다. 저 막대를 끌어올리는 거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사람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그 사람들이 쓸 도구를 가졌어요.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참여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적인 제안은 바로 병행 전략입니다. 어느 한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두 네트워크를 각자의 목적에 맞게 함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히 하루 한 번의 루틴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터링크는 단거리 달리기예요. 생활 속에서 소액 결제나 송금을 해보면서 그 속도와 편리함을 자주 경험하고 사용 빈도를 높여가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꾸준히 참여하되. 둘째,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만 얻으세요. 100개의 뜬 소문보다 한 줄의 코드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가격 예측보다 실제 사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가치는 결국 사용성을 따라가니까요. 넷째, 창작자라면 신원인증 도구를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이제 선택을 멈추고 결합을 시작하세요. 한쪽의 속도로 다른 쪽의 인내를 보완하는 겁니다. 먼 훗날 이 모든 게 다 지나간 뒤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아니, 왜 굳이 2개 다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은 미래를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고 다른 한쪽은 그 사람들을 위한 쓰임새를 만들었으니까 라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건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진짜 가치에 대한 것이었고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줄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파이 앱을 열고 가끔 인터링크로 작은 결제를 시도하는 그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금융적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